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0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포토샵 환경 설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면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에요. 혹시라도 작업하시다가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실수로 지웠을 때 다시 그 친구를 원상복구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이름을 클릭하시고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패널들이 다시 원상복구가 될 거예요. 왼쪽의 도구 상자도 한 줄로 늘씬하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저는 두 줄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화살표 누르시면 보기 편한 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가장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나오고요. 어디로 들어가셔도 다 똑같은 문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그 배경의 색깔을 어둡게 밝게 조정할 수 있어서 눈이 많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둡게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난 밝은 환경이 좋아 라고 하신다면 테마를 본인의 취향에 맞게 바꾸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저는 오픈 다큐멘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의 체크를 해제를 해 놓은 상태예요.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실 텐데 본인 혼자서 화면을 넓게 사진을 이용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탭으로 되어 있는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문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의 체크를 해제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화면에 창문을 여러 개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커서의 모양을 보시면 노멀 브러쉬가 기본값입니다. 이 친구는 아무래도 브러쉬의 크기를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노멀하게 작업을 해놓는 게 편하겠죠. 스탠다드, 프리사이즈, 노멀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실 때 배경 색깔과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비슷하다면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도 본인의 시력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타이프라고 하는 친구고 확인 좀 하고 가주세요. 글꼴을 보시면 한글 궁서나 굴림, 도둠 이런 거 쓸 때 한글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영문으로 G, U, N, G, 궁 이런 식으로 풀어서 영문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아마 쇼 폰트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체크 해제하셔서 한글은 한글 폰트로 보겠습니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 나머지 다른 것들도 본인의 취향에 맞게 바꿔주시고요. 오케이 하고 나와 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찬찬히 풀어보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하실 때 받았던 그 시험 수험번호 G 1, 2, 3, 4, 5, 6, 7, 8, 9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이름 새겨주시고요. 문제지에서 크기 나와 있죠? 400에 500 픽셀이다 라고 해서 윕스와 하이트 값, 레졸루션 72 요것도 좀 꼭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레졸루션의 값이 달라지면 작업을 열심히 해놨는데 나중에 글씨 작업할 때 글씨가 너무 작게 보인다거나 너무 크게 보인다거나 다르게 보일 수 있어서 레졸루션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 주시고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OK 단추 눌러서 새로운 종이를 불러왔고요. 이미지 작업을 하실 때에 그 배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치를 제대로 했는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시려면 눈금자가 꺼내져 있어야 가이드라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눈금자를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 클릭하셔서 룰러를 키시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거기에서 원하시는 대로 눈금자에 있는 숫자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시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1급의 1번 그림을 갖고 와서 필터를 주라고 하는군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미지 안에 들어가시면 소스들 쭉 보이죠.
혹시 그림으로 보이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는 방법을 달리 했기 때문일 겁니다. 보는 방법을 큰 아이콘이라고 이미지로 보시면서 작업하는 게 편리하시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열기 단추 눌러서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 창을 열었습니다.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니 우리 준비해 놓은 종이보다 좀 커 보여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가 보면 윕스가 600, 우리 종이는 400인데 이 친구가 되게 크죠. 윕스를 400으로 바꿔서 크기를 맞춰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OK 단추 누르시면 이미지가 축소가 됐을 거고요. 이삿짐 싸서 데려갈까요? 자, 이동 도구 눌러서 쭉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요. 데리고 온 친구는 그때그때 이름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송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쭉 제대로 넣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이름이 1급의 1번은 필터 들어갔네, 뭐 1급의 3번은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갔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레이어 1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 이름 옆에 빈 공간 보이시는데 요거 이름을 더블 클릭했을 때와 빈 공간을 더블 클릭했을 때 기능들이 다 달라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 주셔야 이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1급의 1번 불러왔다 라고 엔터 쳐서 정리를 할게요. 필터 줄까요? 자, 필터 메뉴 클릭하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보일 거고요. 크로스 해치라고 하는 필터를 찾으셔서 OK 단추 눌러주시면 필터는 끝나게 되죠. 두 번째, 세이브 패스, 패스로 모양을 그려서 저장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군요.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 모양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패스 작업을 할 때는 펜툴로 그려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기는 해요. 근데 펜툴 다루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도형을 조합해서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나머지를 펜툴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마이크 모양의 경우에는 펜툴보다는 도형을 조합해서 쓰시는 기능으로 충분할 것 같네요. 우선 이 친구를 크기 어느 정도에 배치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도록 할게요. 위쪽은 한 100 정도, 그리고 오른쪽은 200 조금 넘어가게 이 정도 배치를 해야 되는구나. 가이드란을 뽑을까요? 숫자, 눈금자에 있는 숫자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뽑아서 100, 숫자 있는 곳에서 클릭 드래그 쭉 뽑아서 220 정도 정리할게요. 요 안에다가 패스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으로 그려야 될 공간에 지금 뒤에 배경 그림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배경 그림은 좀 눈을 감겨서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우선 동그라미를 그려야 된다. 쉐이프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네모, 동그라미, 다각형 여러 가지가 있죠.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동그라미를 그려줄게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원이 그려지는데 정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왼손이 도와주면 정원이 그려집니다. 쉬프트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정원이 만들어져요. 마우스 먼저 띄고 쉬프트는 나중에 띄고, 이렇게 정원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 아래쪽 부분 요만큼 네모나게 날려버리시면 마이크의 머리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 친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모가 필요하다 라고 했으니까 쉐이프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렉탱글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친구가 나와요. 다만 이 사각형을 그냥 그려주는 게 아니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옵션을 좀 갈아 끼울게요. 쉐이프 레이어를 관리할 거고요. 색깔 있는 상태, 선은 없는 상태. 오퍼레이션에 보시면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해요가 뉴 레이어인데 빼면서 작업해요가 서브 트랙입니다. 서브 트랙을 콩 찍으시고 이만큼을 뺄 거거든요 라고 네모지게 그리시면 그만큼이 빠져나가요. 다만 이렇게 잔상이 남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패스 오퍼레이션 가시면 맨 끝자락에 머지 쉐이프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잔상들이 사라집니다.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깔끔하죠. 아래쪽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역시 쉐이프 툴 꾹 누르고 계시고 라운디드 렉탱글 눌러주시면 레이어를 만드실 때에 색깔이 있습니다. 선은 없어요.
거기에서 오퍼레이션, 이번에는 추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빼시면 안 되겠죠. 더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컴바인입니다. 컴바인으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모서리가 둥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둥글 것인지 레디어스 값을 정하시면 돼요. 감이 잘 안 잡히시면 일단 그려보시고 나서 그 숫자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일단 10픽셀짜리의 모서리 둥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모양을 보니까 적당하네요. 이렇게 크기 모양이 적당하면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컨트롤 Z 누르셔서 레디어스 값을 바꿔서 다시 그려주시면 되겠죠. 추가를 할 거니까 이어서 계속 쭉쭉쭉 그려 나가도록 할게요. 마이크의 손잡이 부분 아래쪽을 쭉 그려서 추가할 것들은 컴바인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쪽을 요만큼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브 트랙으로 빼셔야 되겠죠. 네모지게 뺄 거니까 렉탱글 툴로 다시 돌리시고요. 패스 오퍼레이션 다시 서브 트랙으로 빼서 이만큼 뺄 거예요 라고 그려주시면 잔상이 또 남네요. 이 잔상들은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누르셔서 잔상을 깔끔하게 없애주세요. 그려놓고 난 다음에 혹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분을 수정하고 싶다면 저희 펜도구 이용해서 그려주실 때 그 펜도구를 수정해 주는 게 다이렉트 셀렉션이었죠.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선택하셔서 이 친구들을요 라고 선택하시고 위치들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려졌고요. 크기나 방향 마무리 지어 줄게요. 레이어 창을 보시면 이렇게 일립스 처음 그리는 걸 시작해서 합쳐주거나 빼는 작업을 해서 마이크 모양을 패스 작업 해줬습니다. 이름은 그냥 패스 작업이라고 할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나 방향 문제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주시고요. 패스의 이름을 저장을 해 둘게요. 여러분들께서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 창의 옆에 보시면 패스라고 하는 패널이 보입니다. 패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친구를 복사해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패스를 세이브할까요? 라고 대화창이 뜹니다. 그렇다면 마이크 모양이라고 따로 저장을 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존에 있던 친구 하나, 그리고 내가 새로 저장했던 친구 하나, 두 개가 생겼네요. 다시 레이어 창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그 패스를 이용해서 마스크 작업을 해줘라. 마이크 모양대로 그림을 잘라야 되나 봐요. 1급의 2번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2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를 좀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보시면 우리 종이 400짜리인데 이 친구는 800짜리로군요. 너무 크니까 크기를 절반 정도 줄여서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온이라고 끌어다 놓으시고요. 방향을 뒤집어야 되니까 우리 크기 조절하거나 방향 조절하는 거 에디트에 가시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축키를 쓰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나 방향, 위치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을까요? 원본은 닫고요. 데리고 온 이미지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2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정리하고요. 이 친구는 마이크 모양으로 잘려야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하실 때 레이어의 순서 중요하지요. 잘라야 되는 모양은 아래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려질 그림은 그 위에 올려 있어야 되겠죠. 잘려질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주시면 그림이 잘려질 거예요. 이동 도구 누르셔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잘 배치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다만 그 스트로크 선은 마이크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레이어를 패스 작업해 줬던 이 마이크 붙잡고 FX라고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효과 주라고 하니까 스트로크로 가보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뜨지요. 문제에서 스트로크가 그라디언트예요 라고 했습니다. 스트로크가 그라디언트, 현재는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전체 단색으로 까맣게 보이는데 얘를 필 타입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깜장에서 하향으로 그라디언트 적용된 걸 볼 수 있겠죠. 그라디언트의 색깔 두 가지 CC6633에서 99FFCC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친구는 이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맞춰주고 보니 그 색깔이 왼쪽은 주황, 오른쪽은 녹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출력물에 보면 위쪽이 초록이고 아래쪽이 주황입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앵글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군요. 내부 그림자까지 같이 주고 나오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자, 이제 1급의 1번 다시 눈 뜨면 전체적으로 배치가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가이드라인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뷰 메뉴에서 가이드를 지울까요? 클리어 가이드. 1급의 3번 불러오겠습니다. 1급의 3번. 하얀색의 세 부분만 잘 따오면 되겠네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셔도 되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새가 하얀색이니까 매직 도구 이용하셔서 흰색을요 라고 콩 찍으시면 하얀색들만 선택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다만 그 흰색의 범위를 톨러런스라고 하는 범위값 32가 기본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값이 크면 클수록 같은 하얀색의 범위가 넓어질 거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순색 완전 하얀 색깔만 고를 테니까 이 톨러런스를 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흰색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모자란 부분은 나머지 퀵 셀렉션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게요. 원본은 빨리 닫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요. 방향과 위치,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갈까요? 1급에 3번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요. 이 친구 FX 주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시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온 새가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같은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저희 1급에 2번을 데리고 와서 마이크 모양으로 패스 작업했던 모양대로 1급에 2번 데리고 왔었는데 거기에 같이 클리핑 마스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데리고 온 친구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가 아니거든 이라고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풀어주시면 보이게 될 거예요. 쉐이프 모양 도구 이용하셔서 작업을 마무리 지을까요? 커스텀 쉐입 사각형 그렸던 거 꾹 눌러주시면 커스텀 쉐입 보일 거고요. 별 모양을 찾을까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별을 그리실 수 있고요. 비율이 깨지는 게 안 이쁘네요.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비율 깨지지 않게 예쁘게 그려질 거예요.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별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 별의 색깔 미리 정해져 있지요. 색깔은 9933cc. 색깔이 두 개 있다는 건 그라디언트인 경우와 개체가 두 개인 경우예요. 별의 경우에는 지금 별이 보라색 별과 노랑 별 두 개가 있는 거 보니까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별의 색깔이 두 개인 경우겠죠. 색깔 정하겠습니다. 별의 색깔, 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정해주도록 하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배치, 방향 조절하시고 레이어는 아우터 그로우 효과를 주겠습니다. 똑같은 친구가 더 필요하네요. 레이어를 복사해서 써먹으시면 되겠죠. 레이어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레이어를 복사하셔도 되겠고요. 두플리케이트 단축키는 컨트롤 J입니다. 컨트롤 J 눌러서 똑같이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노랑별은 요 오른쪽에 있어요. 크기, 모양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주시고 색상 정할까요? 레이어 앞쪽에 썸네일 별 모양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의 번호
장식 모양도 찾아야겠네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장식 모양을 쭉 찾아보시고요. 드래그 하실 때 왼손으로 쉬프트 누르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와 위치, 방향 조절해 주세요. 레이어의 이름은 장식, 색깔, 스타일. 글자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자 작업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기요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고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글자를 다 썼으면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엔터 키 치셔서 글자 작업 마무리해 주시고요. 왼쪽에 타이프 툴과 타이프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글꼴, 크기, 색깔, 위치, 그리고 휘어지는 정도 조절하실 수 있겠네요. 글꼴 맞춰주죠. 에이리얼, 레귤러에 38.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에 색깔을 직접 칠하지 않고 레이어 스타일로 색깔을 커버할 건가 봐요. 레이어 스타일로 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정해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넣어 놓으시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 왼쪽이 보라색, 오른쪽이 노란색인데 우리 거는 아래쪽이 보라색, 위쪽이 노란색하고 색깔의 배치가 다르군요. 그럴 때는 꼭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나가기 전에 앵글 값을 조절하시고 나오세요. 드랍쉐도 그림자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글자 만들어졌고요. 이 글자를 살짝 구겨줄까요? 글꼴을 구겨주는 거 워프 텍스트 이용하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옆으로 약간 볼록하지요. 얘는 스타일이 쉘 어퍼네요.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조절하시고 배치 맞추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왼쪽 꼭대기에 파일, Save As라고 저장을 해줄게요. 왜냐하면 파일 저장하실 때 규칙이 있죠. 큰 사이즈로 저장하는 거 400에 500짜리이지만 작게 줄여서 한 번 더 저장해야 됩니다. PSD라고 했군요. 저희는 지금 PSD, 포토샵 형태로 저장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JPG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Save As라고 정의를 할게요. 어디다 저장할 건지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는 방에다 저장할 거다. 파일의 이름 G 1, 2, 3, 4, 5, 6, 7, 8, 9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라고 아마 줬던 거 얘가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포맷을 JPEG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면 첫 번째로 저장하는 거 JPEG은 끝났고요. PSD로 한 번 더 저장을 해주셔야 되죠. PSD의 경우에는 파일의 크기를 조정하셔야 되겠죠. 자, 파일 사이즈 조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 현재 400에 500짜리로 되어 있는 거 10분의 40에 50짜리로 줄여주시면 OK 했을 때 이렇게 손톱만큼 작아져요.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Save As. 경로가 어디인지 확인하십시오.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가 맞는지,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내가 아까 줬던 그 이름이 맞는지 저장 단추 누르셔서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실 것.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까요? New. 사이즈 400에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지 확인하셔서 이름, GTQ 문제 1, 2, 3, 4, 5, 6, 7, 8, 9 여러분의 수험번호 쓰시고 본인의 이름 쓰셔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새겨주시면 되겠죠. OK 단추 누르셔서 종이를 준비했고요. 가이드란을 뽑을 수 있도록 눈금자를 켜 놓을까요? 뷰 메뉴 클릭하시면 룰러 눈금자를 켜 놓았습니다. 1급의 4번 불러와서 필터링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시고요. 1급의 4번 열기 단추 누르시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 사이즈가 우리의 종이보다 좀 커 보이죠? 폭을 보니까 폭은 이미지, 사이즈. 저희 거 용지는 400짜리이고요. 지금 소스는 550짜리이군요. 폭을 좀 맞춰 오도록 할게요. 400짜리로 바꿔서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시면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요. 배치 위아래 모양을 보시면서 잘 배치하신 다음에 이름 1급에 4번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1-4라고 넣어줄게요. 필터 가시면 필터 갤러리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텐데 아마도 처음에 필터를 주셨을 때는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첫 번째에도 필터 갤러리가 보이죠? 이 친구는 앞서서 작업했던 필터랑 똑같은 걸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앞에서 썼던 친구와는 다른 필터를 쓸 거기 때문에 세 번째 필터 갤러리를 쓰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텍스처라이즈 찾아야 되겠죠. 텍스처라이즈는 텍스처 안에 있습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필터를 줬고요. 1급에 5번 불러와서 색상 보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5번을 열어봅니다. 카메라 모양을 잘 가지고 올게요. 경계선이 뚜렷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무질무질 하시면 되겠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폴리건으로 일일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필요 없는 부분은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더하겠다, 빼겠다 라고 하는 옵션 확인하시고요. 저는 뺄 부분이 좀 많이 있어 보여서 이거 빼겠다 라고 하는 옵션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동 도구 둘러서 데리고 올게요. 원본은 빨리 닫습니다. 이름 정리할까요?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5번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정리하시고 크기나 배치 정리할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 크기는 비율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 노란색으로 수정을 해볼까요? 노란색은 이 분홍색 부분들만 노랗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분홍색들 찾아서 레이어 선택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범위 선택 잘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어저스먼트 레이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효과를 주면서 레이어를 관리할 수 있는 친구죠. 동그라미에 작게 그려져 있는 친구 어저스먼트 레이어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색깔을 바꾸는 친구가 휴 세처레이션이에요. 휴 세처레이션 누르셔서 색깔 값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십니다. 노란색으로 보일 때 멈춰주시면 되겠고요. 노란색이 너무 옅다 싶으신 분들은 세처레이션 값을 좀 높여주시면 짙게 보일 수 있겠죠. 1급에 6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1급에 6번. 바깥쪽에 하얀 부분만 빼고 나머지 알맹이만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아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데리고 오실 때에 바깥쪽 순색들을 선택하셔서 선택을 뒤집어 주시면 되겠네요. 선택은 셀렉 뒤집어 줄게요. 인버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알맹이만 남죠. 혹시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추가해서 손질하시고 데리고 와주세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왔습니다.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까요? 1급에 6번 데리고 온 친구는 지금 방향을 반대로 하늘색 부분이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죠. 컨트롤 T 누르셔서 빙그르르 돌리는 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 플립, 달라당 뒤집어 주는 걸 플립이라고 하죠. 호리젠탈 하시면 가로로 뒤집어 주는 거니까 반대쪽을 바라보게 돼요. 얘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두시고 크기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위치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금 요 안에 카메라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색깔이 좀 요상하게 바뀐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왜 그런지는 레이어를 보시면 해결이 되겠네요. 카메라 이미지 1급의 5번이었고요. 방금 저희가 갖고 온 건 1급의 6번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효과 주는 건 색깔 효과 주는 건 1급의 5번에 해당하는 친구인데 1급의 6번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1급의 6번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친구를 끌어내리셔서 5번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1급의 5번의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1급의 6번의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섀도우들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들을 넣어 볼까요? 쉐이프, 클립 모양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은 타이프 툴 밑에 꾹 누르고 계시면 렉탱글, 일립스, 커스텀 쉐입 눌러주시고 위쪽에 옵션 꼭꼭 확인하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하고 있다, 색깔이 있다, 선 그릴 건 아니다. 모양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립 모양을 선택하셔서 쭉 드래그 하실 때 비율이 깨지는 게 싫다. 왼손으로 Shift 누르시고 당겨주시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서 쓸 수 있어요. 클립 모양에 대한 설명이 색깔 두 가지 나와 있지요. 그렇다는 건 그라디언트이거나 개체가 두 개이거나 지금 클립의 경우에는 보라색 클립과 초록색 클립이 두 개이기 때문에 색깔을 두 개 줬군요.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클립이라고 정리하시고 색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까지 완성하셔서 쌍둥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색깔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J 이동 도구 누르셔서 이동시켜 주시고 색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색깔을 수정할 수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방향 조절하십시오. 클립 모양 달 모양을 찾아볼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 달 모양을 이렇게 찾으셔서 한 번 누르면 선택 더블 클릭하시면 그려줄 테다. 그리는 상태 클릭 드래그 하실 때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름을 달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색깔 지정되어 있는 색깔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글씨 써서 마무리 지을까요? 타이프 툴 누르시고 여기다 쓸 거예요 라고 위치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다 썼으면 키보드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엔터 키 치셔서 글자 마무리.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선택했는지, 도구, 타이프 툴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글꼴과 크기와 위치, 색깔, 구겨지는 정도를 정하실 수 있죠. 글꼴 타임 뉴로만 찾으시고요.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겠네요. 타임 뉴로만. 두꺼운 친구 폰트 패밀리는 볼드로 바꿔주셔서 크기 32 맞춰주시고요. 글자에 대한 색깔이 언급이 없는 걸 보니까 거기에 색깔을 씌우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할 건가 봐요. 레이어 스타일 FX 가셔서 문제 보니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을 3개를 줬네요. 하나, 둘, 셋. 그렇다면 색깔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색상이 2가지만 준비가 되어 있죠. 중간에 하나 더 넣을 거거든요 라고 위치 콕 찍으셔서 물감통 3개 준비해 주시고 색깔값 쪼로록 넣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는 색깔에 대한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그 방향이라든지 크기라든지 형태에는 여기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닫으시고요. 오케이. 레이어 스타일 창 자체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보시면 보라색 이 친구가 왼쪽에 주황색 이 친구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아래쪽에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니 방향을 조절하셔야 되겠네요.
앵글 값 보시고 선 주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의 두께와 색깔 값을 변형시켜 주려고 하는데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도 계속 그라디언트를 보여주고 있죠. 체크, V체크는 넣어주겠다라는 뜻이고 그 친구를 수정하겠다는 이름 자체를 콩 찍으셔야 옵션 값을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OK 눌러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까지는 다 만들었는데 꾸겨주는 모양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겠네요. 레이어, 타이프 레이어 선택했는지, 도구, 텍스트 도구를 썼는지, 그리고 꾸겨주겠다 라고 하는 워프 텍스트 옵션을 선택하셔서 스타일 잡아주시면 되겠죠. 물결 모양인데 플래그 어느 정도 구겨짐 정도가 맞으시면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 친구의 구겨짐 정도를 바꾸고 싶다면 아래쪽에 있는 밴드 값을 많이 혹은 적게 수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배치가 다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빠트린 효과 없는지 잘 보시고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Save as 어디다 저장할 건지 라이브러리에 문서 GTQ 안에다 저장할 거예요. 파일의 이름 G123456789 본인의 이름의 두 번째까지는 맞지만 그 친구의 포맷이 PSD가 아니라 큰 이름의 경우에는 JPG로 저장하시는 거였죠. 저장 단추 누르셔서 JPEG으로 저장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하십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짜리로 바꾸시면 하이트도 덩달아서 50으로 줄어들어요. OK 누르시고 작아졌을 때 파일을 Save as 경로 확인하시고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이 PSD 포토샵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나게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크기가 좀 다르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용지 사이즈, 윕스 폭이 600이고요. 하이트 높이가 400이군요. 레졸루션 72, 칼라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지 확인하셔서 OK 단추 누르시면 새로운 종이가 하나 열릴 거고요. 배경 색깔을 먼저 깔아주자 라고 했네요. 배경 색깔을 포어그라운드 바꿔서 칠해줄게요. 색깔은 FFCC99라는 물감을 준비해 주시고 에디트에 필 칠해줄 거예요.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OK 단추 누르시면 색깔이 칠해집니다. 혹시 단축키 외우실 여력이 된다면 Alt 누르신 상태에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전경 색깔로 바로 칠해지기도 해요. 1급에 7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 안에 우리 소스 들어있었었죠. 1급에 7번 열기 하고 불러오니까 커다란 식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확인 좀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 우리의 종이의 경우에는 폭이 600에 높이가 400이었는데 가지고 온 이미지는 900짜리로군요. 너비를 600으로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온 들어서 갖다 놓으시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1급에 7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름 정리를 해줬고요. 문제 보니까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우리 배경 색깔 깔아놨던 친구하고 섞어줄 건가 봐요. 디퍼런스라고 차이값만큼이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에 보시면 현재 노말로 되어 있던 친구 블렌드 모드를 디퍼런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살구색과 섞여서 정리가 되죠. 식물의 위치를 좀 옮겨야 될 것 같네요. 이동 도구 누르셔서 식물은 이 정도 배치가 돼요 라고 무늬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를 좀 키워야 되겠죠?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화면에 맞춰서 키워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도록 할까요? 레이어 마스크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군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주시려면 일단 마스크를 씌워야 될 텐데 역시 레이어 창을 보시고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 보이시죠? 얘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씌우는 건 가려서 안 보이게 해주기 위함인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그림이 다 보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가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깜장색 마스크를 써야 가려지는 거고 하얀색 마스크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요 왼쪽에 있는 꽃은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표현해야 되는 건 왼쪽인 거죠. 자, 깜장색은 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1급의 8번 보겠습니다. 1급의 8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8번을 불러 오겠고요. 역시 이미지 사이즈를 좀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네, 이미지 사이즈 보아하니 너비가 600인데 우리 이 이미지는 900이군요. 얘를 600으로 바꿔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다 놓으시고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 이름 정리해야 되겠죠? 1급의 8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방향이 뒤집어져 있군요. 자, 컨트롤 T 누르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플립 호리젠탈 바라당 뒤집어 주는 거 플립 호리젠탈 이미지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눈금자를 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뷰 메뉴 클릭하시고 눌러 키시게 되면 눈금자가 켜지죠. 여기 여성의 크기가 400 정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크기를 좀 키워야 되겠군요. 자,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조절하십시오. 필터 주도록 할게요.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시고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선택하시고 드라이 브러쉬를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일단 필터는 적용이 끝났어요. 레이어 마스크 여기도 역시 마스크 씌워서 아래쪽 그림을 보일 수 있도록 내 그림을 지워주는 작업이 필요한가 보죠. 마스크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였어요.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시고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이 친구 역시 다 내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려주고 싶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을 해볼까요? 일단 요 위쪽에 여인네 부분은 나와 있어야 되고 아래쪽 부분, 요 장난감 부분은 사라져야 되겠네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으니 위에서 아래로 그라디언트를 주시면 되겠네요. 마스크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라디언트로 자연스럽게 섞어줄 건데 그라디언트, 마스크에 대한 그라디언트는 깜장색, 하얀색으로만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색깔 값을 콩 찍어서 이렇게 깜장과 하얀으로만 표현할 거예요 라고 그라디언트를 갈아 끼우겠습니다. 깜장색으로 가려줘야 되는 건 이 아래쪽이고요. 하얀색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 위쪽이니까 아래에서 위로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가리시면 이렇게 꽃이 보이게 되는군요. 한 방에 모양이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 번 드래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모양을 보시고 얼추 문제지와 비슷하게 배치가 됐을 때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9번 1급의 9번 문제를 보시면 도형의 모양을 따라서 나의 그림이 잘려서 보여지고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셔야 되겠네요. 이미지를 데리고 오시고 도형으로 잘라 주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부터 맞춰서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 사이즈. 우리의 종이가 600짜리고요. 얘는 550짜리 얼추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 크기는 좀 더 작게 데리고 와야 되겠죠? 크기를 400 정도로 대략 줄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1급의 9번. 필터를 적용할까요? 텍스처라이저 필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필터 갤러리 가시면 맨 끝자락에 텍스처라이저. 이미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도형을 데리고 와서 잘라야 되겠네요. 도형은 뾰족이가 8개 있는 별 모양이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별 한 번 누르면 선택, 더블 클릭하시면 그릴 테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별을 그리실 수 있을 거고요. 별의 위치 대략 맞춰 주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 뽑아서
한 300 정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아래쪽으로도 250 넘어가지 않아요 라고 대략의 위치를 맞춰 주셔야 별 옮겨 주실 수 있겠죠. 커스텀 쉐업을 작업하실 때에는 도형, 밑에 자르는 도형이 아래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림, 잘려야 되는 그림이 위쪽에 얹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려질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양대로 잘라진 걸 확인하시고 이동 도구로 배치 적당히 하셔서 크기 맞춰 주십시오. 1급의 9번에서 필터 뒤쪽에 레이어 스타일이 선입니다. 그 선은 그라디언트예요 라고 해줬던 건 그 그림 자체에다가 효과를 주라는 게 아니라 도형, 잘라졌던 이 도형 있죠? 그 도형에다가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잘 보시고 쉐이프, 별 모양의 쉐이프 이 친구를 붙잡고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면 되겠네요. FX 효과 줄 거예요. 스트로크 선을 줄 겁니다. 그 선이 단색이 아니라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야 되는 거죠. 색깔 정하시면 될 텐데 그 색깔이 문제에 보면 그라디언트의 색깔 앞쪽에 있는 거 하나는 이렇게 색깔 값이고요. 뒤쪽에 있는 건 투명하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앞쪽에 있는 친구 물감 색깔, 뒤쪽에 있는 물감 색깔 이렇게 색깔 바꾸는 건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투명이라고 하는 건 이 위쪽에 있는 단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친구도 역시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를 0으로 하시게 되면 뒤쪽이 투명해지는 거죠. 앞쪽에 있는 색깔 단추만 색깔을 주겠습니다. 적용하고 나면 이 색깔이 왼쪽으로 저희는 색깔이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보시면 색깔이 위쪽으로 들어갔고 아래쪽으로 투명하네요. 방향을 앵글값 조절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OK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해서 1급의 9번까지 완성이 됐고요. 1급의 10번 가볼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10번. 인물을 잘 선택해서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빠르게 퀵 셀렉션. 이동 도구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데리고 왔고요. 분명히 데리고 왔는데 눈에 안 보인다 라고 하면 레이어를 꼭 확인해 주세요. 클리핑 마스크 아까 그 별 모양으로 잘라서 그만큼만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것과 같이 연결이 돼 버렸네요. 너는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맨 위로 끌어올리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라고 하시면 이제 이미지가 보이게 될 거예요. 1급의 10번 크기 조절.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효과 주시고요. 1급에 11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1번 열기 하셔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네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선택하겠습니다. 바깥 동네 색깔이 단색이라서 바깥 동네를 먼저 선택했고요. 셀렉트 메뉴에 가셔서 인버스라고 하시면 뒤집어 주실 수 있겠죠. 뒤집어서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요. 이름 정리 1급의 11번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하시고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겠죠. 색상을 보정하세요.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네요. 색깔 보정하실 때 전체적으로 다 파랗게 색깔을 칠해 주려고 해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 하셔서 이만큼이 필요해요 라고 선택하시고 그 레이어에다가 파랗게 선택했다 라고 하는 걸 조정 레이어로 흔적을 남겨주시는 게 좋겠죠. 위쪽에 그냥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거기에서도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이 있어요.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내가 효과를 줬다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 저는 조정 레이어를 따로 쓰는 것 뿐이에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휴 세처레이션 가셔서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시고, 그냥 색깔을 파랗게 보정했더니 원래 있던 붉은색의 등만 파랗게 바뀌는데, 문제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깜장색 부분도 파랗게 변한 게 보이죠? 그렇게 까만색이나 하얀색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들어가지 않는데, 강제로 넣어주길 원한다 라고 하실 땐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친구, 강제로 색깔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컬러라이즈 이용하셔서 파란색으로 넣겠습니다. 세처레이션을 좀 높여주시면 다 전체적으로 파랗게 들어간다. 참고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글로우, 드랍 섀도우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FX 효과 가셔서 이너 글로우, 드랍 섀도우. 나머지 글자와 도형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도형을 먼저 넣을까요?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있는지 확인, 색깔이 칠해지고 있는지, 선은 필요 없는지 확인하셔서 쉐이프 골라주시면 되겠죠. 한 번 누르면 선택, 두 번 누르면 실행. 자, 이 친구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리본 테이프가 흩어지는 모양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그려 주시고요. 색깔 값 정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을 정하실 수 있어요. FF6699 핑크색이네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해서 효과 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크기나 위치 확인하셔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넣었습니다. 얘는 흩날리는 리본이라고 할게요. 클로버 모양도 하나 찾아서 넣어줘야 되겠네요. 커스텀 쉐이프, 쉐이프에서 클로버 모양을 찾으십시오. 색깔 값, 앞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나타난다. 지정되어 있는 색깔 정해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와 투명도 주셔야겠네요. FX 드랍 섀도우 하시면 그림자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퍼시티는 레이어 창 오른쪽 보시면 오퍼시티 값 100%로 진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60%로 낮춰주세요 라고 했네요. 오퍼시티를 60%로 낮췄더니 이렇게 뒤쪽에 이미지가 비칩니다. 달팽이 모양도 넣어야 되겠군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레이어 스타일 FX 누르셔서 이너 섀도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해서 색깔 값을 더 씌워줄 건가 봐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을 선택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색깔에 들어가 있는 방향 확인해 주시고요. 다 됐으면 OK 해서 쉐이프는 마무리 지어 줄게요. 글씨 작업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씨 여기다 쓸 거거든요 라고 클릭. 활발하고 건강한 두뇌 활동, 글꼴, 굴림의 사집, 레이어 스타일 맞춰줄게요. 색깔이 들어간 방향 확인하시고요. 조절이 필요하시면 앵글 값 조절하셔서 확인. 글자가 살짝 쿵 찌그러져 있죠? 타이프 툴 누르시면 위쪽에 워 텍스트 보입니다. 꾸겨주는 모양 스타일에서 설정하시고요. 꾸겨주는 정도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더 크게, 더 적게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글자들도 작성할게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혹시 빠트린 효과 없는지, 배치는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쓸데없는 가이드라인 있으면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로 가이드라인 지워주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에즈, 어디다 저장할 건지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 방 안에다가 저장할 거다.
파일의 이름 처음 여러분이 주고 오신 거 G1, 2, 3, 4, 5, 6, 7, 8, 9 수험번호 뒤에 본인의 이름 뒤에 세 번째 문제 작업하고 있죠. 다만 큰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포맷이 JPEG라는 거 저장 10분의 1로 줄이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10분의 1로 줄여주시고 이 친구는 Save As 경로 그리고 이름 확인하셔서 포맷이 PSD 포토샵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까요? 마지막 문제 사이즈는 3번 문제하고 같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사이즈 600에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만드시면 자 용지 설정이 끝났고요. 배경 색깔 넣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전경 색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 피커 뜨죠. 색깔 C 6개 회색깔로 정하셔서 색을 칠해주는 거 에디트의 필로 칠해 주실 수도 있고 단축키 Alt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경색을 채울 수도 있었죠. 자, 패턴을 정의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자, 패턴은 전구 모양과 퍼즐 모양을 이용하고 색깔은 그리고 불투명도는 이렇다 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의 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패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눈금자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크기를 가늠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와 연필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자를 이용해서 선을 쭉쭉 그려가면서 대략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쭉 요만큼이구나 요만큼이구나 라고 하는 거 간격을 좀 선을 그리셔가지고 50, 40 좀 어중간하죠. 그 사이의 간격을 45 정도로 가늠해서 패턴 조각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사이즈는 45에 45 배경 색깔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퍼즐과 전구 모양 이 친구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는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하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OK 단추 누르시면 패턴 한 조각이 만들어질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꽉 차게 보일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에서 찾아오시면 되겠죠. 퍼즐 모양 꼭지가 하나, 둘, 세 개 나있는 이 친구네요. 한번 선택하시고 두 번 더블 클릭하면 그릴 수가 있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만들어 주시면 조각이 하나 생성되네요. 색상값 지정되어 있는 색깔 보시고 CC6633 앞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 바꿀 수 있었어요. CC6633 투명도가 70이라고 했으니까 오퍼시티 값도 70으로 바꿔주시면 살짝 반투명하게 보이는군요. 전구 모양도 하나 찾을까요? 전구 모양 클릭. 이 친구는 색깔이 하얀색이네요. F 6개 역시 똑같이 오퍼시티 값 70으로 반투명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적절히 하시고 패턴으로 정의해 볼까요?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 메뉴 가시면 중간쯤에 Define 패턴이라고 있을 거예요. Define 패턴 누르셔서 패턴의 이름, 전구, 퍼즐 모양이라고 주겠습니다. 패턴 정의가 끝났으면 더 이상 이 친구는 쓸모가 없으니까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들을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1급의 12번 불러올게요.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 안에 이미지 소스가 들어있었죠. 1급의 12번을 열어줄게요. 이미지의 사이즈를 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우리 거는 높이가 400인데 얘는 높이가 620 굉장히 크군요. 역시 너비도 600인데 얘네들은 900 사이즈를 좀 줄여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고요. 배치 적절히 해주시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이름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2번 데리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고 블렌드 혼합 모드가 보이네요. 루미넌스리라고 되어 있군요. 레이어 창 보시고 블렌드 현재 노말로 되어 있죠. 콩 찍으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회색과 섞여서 보이는군요. 레이어 마스크 쓰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창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네모의 구멍 빵 떨어진 친구 레이어 마스크이고요. 마스크는 흰색, 검정색,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이미지가 다 보이고 있다. 가려주고 싶어서 쓴 건데 하나도 가려주고 있지 않죠?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시면 위쪽의 옵션이 흰색과 깜장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라고 하는데 내 거 어느 이미지를 가리고 싶은 겁니까? 요 오른쪽에 마치 칼로 잘라내듯이 이렇게 너무 선명하죠? 이 부분을 가리고 싶은 거니까 깜장색으로 표현하는 건 오른쪽이 되겠네요. 그라디언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자연스럽게 싹 하고 가려지게 될 겁니다. 1급의 13번 가지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3번 이미지 가지고 오실 때 크기나 너비 보시고 조절하시면 되겠죠. 위아래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고 다 필요한 거면 높이를 맞춰 오시는 거고요. 너비, 폭이 다 필요하면 폭을 맞춰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일단 폭을 600으로 맞춰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누르셔서 크게 조절됐죠.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시면 배치가 얼추 마무리가 될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3번 필터 주라고 되어 있군요. 필름 그레인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필터 갤러리 가시면 여러가지 필터가 보여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레이어 마스크 줄까요? 역시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레이어 마스크를 썼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리게 대각선 방향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싶은가 봐요. 그렇다면 우리 그라디언트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스크에서 그라디언트 흰색 깜장색인지 확인하셔서 안 보이고 싶은 부분은 요 왼쪽 상단이고요. 보이고 싶은 부분은 오른쪽 하단이네요. 그렇다면 깜장색은 여기 왼쪽에서부터 하얀색은 여기 오른쪽까지 이쪽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클릭, 드래그. 1급의 14번 데리고 올까요? 빠르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의 경우에는 옵션 바꿔서 빼기 옵션으로 빼주셔야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십시오. 배치가 이렇게 손이 뒤집어져 있네요.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발라당 뒤집어주는 플립 호리젠탈. 이름 정리하시고요. 1급의 14번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창의 아래쪽 FX 누르시면 여러가지 스타일 중에서 스트로크 2픽셀짜리로 색깔을 정할까요? 베벨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까지 같이 주고 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1급의 15번으로 넘어갈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5번. 경계선이 뚜렷하게 나와 있을 때는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쭉쭉쭉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찬히 선택해서 데리고 와주세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왔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1급의 15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하시고요.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필터와 레이어 스타일 주시면 되겠죠. 필터 가셔서 필터 갤러리 컷아웃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시면 1급의 15번 마무리가 되죠. 1급의 16번 배경 색깔이 단색이니까 여기는 매직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겠네요. 매직 원 선택하셔서 톨러런스 값을 적당히 주시고요.
범위를 선택했는데 너무 많이 선택된다 라고 하시면 숫자 값을 줄여주시면 되고요. 너무 조금 선택되는데 하시면 숫자 값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각자 적용하세요. 선택한 걸 뒤집어 줄까요? 셀렉트, 인버스 가시면 내가 선택했던 회색 부분만 빼고 인물만 남게 될 거예요. 배치들이 적당한지 룰러를 켜서 확인하겠습니다. 뷰에서 룰러를 켜 주시고요. 1급의 16번의 경우에는 색상을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를 빠르게 선택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하시게 되면 몽땅 다 선택이 되죠. 거기에서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의 휴 세처레이션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레이어 창 보시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어저스먼트 레이어 이용하셔서 색깔을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회색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세처레이션 값을 몽땅 빼줄게요. 회색 계열로 보정이 됐고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FX 가셔서 베벨 앤 엠보스,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보고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 아까 불러왔을 때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 불러왔을 때 1급에 16번까지는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17번은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이 없네요. 이 친구는 알아서 갖고 와달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열기 단추 누르셔서 깜장색을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급에 17번까지 데리고 왔고요. 문자들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문자 효과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씨 작업이 다 됐으면 도형들을 넣도록 할게요. 도형들도 쉐이프 툴 이용하셔서 찾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누르셔서 레이어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색깔을 채우고 있는지, 선은 없는지, 그리고 모양을 확인하셔서 레이어들을 만들어 내십시오. 필요한 쉐이프들을 다 작성했고요. 순서나 크기, 배치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펜툴로 그리는 작업, 그리고 그 펜툴로 그린 도형에다가 패턴을 적용하는 걸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펜도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레이어들은 다 눈을 감기겠습니다. 좀 복잡스러우니까 우리 펜으로 그릴 친구만 열어놓도록 할게요. 레이어 앞쪽에 있는 비저블 눈을 콕 찍으시면 감겨서 안 보이게 될 겁니다. 모든 아이들을 다 쭉 드래그 하셔서 안 보이도록 잠가 주시고요. 배경만 하얀색으로 띄워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제일 위쪽에다가 작업할 수 있도록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펜 도구를 들어서 찬찬히 그리시면 될 텐데, 펜툴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셔야 되는 도형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펜툴로 그려진 도형을 보니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채색이 되어 있군요. 왼쪽에 있는 요 패턴들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한 번에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그라디언트로 채워진 친구들, 얘네들도 따로 그리셔서 색깔을 서로 달리 배정을 해 주셔야 되겠군요. 자, 저희 동그라미 그리는 게 더 쉬울 테니까 원형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동그라미를 클릭 드래그 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시면 정원이 그려지지요. 원을 그리셨고요. 그 원과 더불어서 이제 쭉 뻗은 팔과 다리 부분을 더 합쳐 주셔야 될 텐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펜으로 그리셔야 되겠네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위쪽에 옵션을 확인할게요. 레이어를 생성하면서 작업하고 있다. 색깔이 칠해져 있고 선은 필요 없고 거기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면 레이어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얼굴 레이어와 합칠 거니까 컴바인이라고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들으셨다면 이제 펜으로 그리시면 될 텐데 펜으로 그리실 때에 클릭 하시면 직선이 되고요.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이 됩니다. 저희 팔 모양이 이렇게 쭉 뻗은 직선 부분도 있고 주먹 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진 부분도 있고 다시 직선으로 왔다가 곡선으로 꺾여져야 되겠죠. 이렇게 직선과 곡선을 왔다 갔다 작업을 해주실 때 일단 직선이 필요한 부분은 클릭 하시면 돼요. 클릭 직선에서 곡선으로 넘어가려면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이 쭉 뽑아져 나올 텐데 앞으로 그리는 아이는 이 아래쪽으로 선이 당겨지게 될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저희 이 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끝에 직선으로 그냥 클릭만 하시더라도 이미 핸들이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곡선으로 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 이라고 하시게 되면 곡선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다시 팔 끝나는 부분 클릭하셔서 직선 됐고요. 이제 끝자락으로 돌아올 때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클릭 드래그 해서 당겨 주십니다. 모양을 보시고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만들고 보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펜 도구 꾹 눌러서 다이렉트 셀렉션 이라고 하는 친구 직접 내가 일부분만 선택해서 수정할래요 라고 선택해서 옮기실 수 있으시고요. 역시 펜 도구 들어서 나머지 다리 부분도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다리 부분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쪽에 옵션 내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에다 합칠 겁니다. 컴바인인지 확인하셔서 다리 부분 시작하는 지점 여기라고 클릭 끝나는 지점 저기라고 클릭하시면 직선으로 그려질 거고요. 곡선을 원하실 경우에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곡선이 되지요. 핸들이 이미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착하는 지점을 직선으로만 하겠다라고 클릭해도 곡선으로 휘어질 겁니다. 마무리 지어 주실 때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역시 곡선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만들어진 위치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 셀렉션 툴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얘네들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들어서 옮기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만들어진 친구의 레이어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보시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씌워져 있군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시고 색깔을 정하시면 되겠죠.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색상 자체를 클릭하셔서 색상을 바꿔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이 씌워진 방향을 확인하셔서 왼쪽에 주황색이 오른쪽에 보라색이 들어가도록 배치하신 다음에 그림자 효과 줘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OK. 첫 번째 이렇게 그라디언트 씌워진 아이들을 만드셨다면 이제 이렇게 패턴으로 씌워진 친구는 따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자, 패턴으로 씌워진 친구는 따로 만들기 위해서 펜 도구 들으시고요. 위쪽에 옵션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겠습니다. 패스 오퍼레이션 확인해 주세요. 직선으로 시작할 부분 클릭하셔서 여기 왼쪽에 팔 끝자락을 시작점으로 잡았습니다. 어깨 부분까지는 직선이고요. 클릭. 목 부분에서 가슴 부분까지는 곡선이네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적당히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가려는 방향과 내가 이미 뽑아 놓은 핸들의 방향이 다르다면 내가 가려는 방향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고 싶은데 핸들은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고 있군요. 핸들을 아예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이 뽑혀져 나오는 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사라질 거고요. 직선으로 갈 거니까 클릭, 곡선이 필요하다면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 클릭하시면 다시 직선으로 바뀌게 되겠죠. 다리 직선으로 갔다가 무릎 꺾어줘야 되니까 곡선
가려는 방향과 다르다면 아예 핸들을 꺾어 주시고 잘라서 없앴습니다. 만들어진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좀 옮겨 주시고요. 나머지 발끝자락만 더 그려주시면 될까요? 자, 펜 도구 들으셔서 이 몸통과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패스 오퍼레이션 가셔서 컴바인 눌러주시고요. 클릭해서 마저 그려줄게요.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앞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맞춰 주시고요. 불투명도 60이라고 했으니까 오퍼시티도 60 맞춰 주시고요. 이 위에다가 패턴을 얹어 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의 크기 전체적으로 맞는지 가이드라인 뽑아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무릎은 150 정도의 위치 해야 되는군요. 손끝은 450, 머리 윗부분은 50. 크기를 대략 맞췄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하겠습니다. 패턴으로 씌워줄까요? 뷰 레이어 하셔서 패턴이라고 이름을 주시면 좋겠고요. 칠해주겠습니다. 에디트의 필, 색깔로 칠할 건 아니고요. 패턴으로 칠할 거예요. 패턴. 내가 만든 패턴을 불러와야 되겠죠. 커스텀 패턴에서 내가 만든 친구는 얘입니다 라고 막내둥이를 클릭하셔서 OK 하시면 이렇게 패턴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이걸 원한 건 아니죠. 나는 여기 몸통 부분에만 들어가길 원해요. 일부분만 가려서 보여주는 게 클리핑 마스크였으니까 이 모양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라고 쉐이프 모양을 밑에 깔아주시고 누구를 자를 거예요? 패턴을 자를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씌워주면 그 부분만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로 패턴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되죠. 역시 그림자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눈을 떠서 순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글자가 밑에 깔리면 곤란하니까 글자 레이어들을 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가 다 끝나셨으면 파일을 저장하셔야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시고요. 세이브, 경로를 지정하셔야 되겠죠? 어디에다 지정할지.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는 방에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온 그 이름 맞는지 큰 크기로 저장하는 건 JPEG이다 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하시는 거 이미지 사이즈 다시 한번 Save As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 안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2020년 10월달 문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열공하셔서 다음 달은 꼭 자격증 취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